안녕하세요. 위생안전팀입니다. 7월 정기 위생교육은 주요 법적 사항 관리 방안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이슈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해 6곳이 적발되었는데요. A 업소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5개 품목을 보관하다가 적발되었으며 C 업소는 무표시 제품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조리, 판매하다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례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사례입니다. 관공서 급식소와 주변 식당 등 27곳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중 거짓 표시한 17개 업체를 입건하였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법적 사항 관리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비기한 관리입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를 보관하는 경우 영업정지 15일, 판매 또는 조리에 사용하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비기한 관리 대상은 매장 내 보관 중인 모든 식재입니다. 만약 진열용, 폐기용 등의 식재를 보관하는 경우 명확한 식별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비기한 확인 방법에 대해 배워볼까요? 먼저 수입 식재 소비기한 확인 시에는 식재마다 소비기한을 읽는 방법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표시사항에 기재된 소비기한 읽는 법을 반드시 확인 후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제조일 기준으로 소비기한이 적힌 식재입니다. 식재의 소비기한이 제조일로부터 특정 기간까지라고 적힌 경우 제조일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는데요. 만약 제조일이 2024년 5월 30일인 제품의 소비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이라면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5월 29일까지이므로 주의하여 계산 바랍니다. 그렇다면 소비기한 관리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기적으로 식재 보관 장소를 비운 후 식재를 전수 검사해야 하며 소비기한이 당월까지인 식재는 HP4에 등록하여 관리합니다. 또한 소비기한이 빠른 식재를 앞쪽으로 보관하여 먼저 사용하고 소비기한이 크게 보이도록 식품 자체의 소비기한을 크게 식별 표시하여 관리합니다. 또한 소비기한 초과 우려가 높은 임박식재의 경우 임박식재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전용 보관함에 구분 보관하여 초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식재 표시사항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시사항이란 식품 포장지의 제품명, 식품의 유형, 소비기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한 사항을 말합니다. 표시사항이 전부 없거나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재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소비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식재를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행정처분 발생 예방을 위한 표시사항 관리 방안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사용 중인 모든 식재는 소진 완료 전까지 표시사항을 보관하도록 합니다. 또한 식재 검수 시 표시사항이 훼손되었거나 없진 않은지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식재를 개봉할 때에는 소비기한 등의 표시사항이 잘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한 새 식재를 개봉할 때에는 보관 중인 표시사항도 교체하여 소비기한이 지난 표시사항이 보관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다음은 원산지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총 29종으로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축산물의 경우 식육, 포장육, 신육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며 국내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배추김치는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각각 표시해야 하는데요. 배추김치 가공품, 겉절이,
보쌈김치 등도 원산지 표시 대상이므로 숙지 바랍니다. 쌀은 밥중 누룽지로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며 찹쌀, 흑미, 현미 등이 표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콩의 경우 두부류와 콩국수, 콩비지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고 콩 가공품 또한 포함되므로 숙지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넙치, 조피볼락, 참돔 등 이 식품목을 조리, 판매, 제공 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데요. 단, 조리, 판매, 제공하기 위해 수족관에 보관 및 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은 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전부 표시해야 하므로 이 점 주의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물 가공품 중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원산지 표기 시 참고 바랍니다. 이번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글씨 크기는 메뉴명과 같거나 크게 표시 위치는 메뉴명 옆 또는 아래에 표시, 원산지가 같은 식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괄 표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할 경우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 대상 품목을 혼합할 경우 각각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표시판 제목은 원산지 표시판으로 표시하며 표시판 크기는 29cm 곱하기 42cm 이상, 글자 크기는 60포인트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부착 위치도 주의하여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위치 설정 시 참고 바랍니다. 가공품 및 완제품 원산지 표시 방법입니다. 일반 및 휴게 음식점에서 완제품을 진열 판매하거나 제과점 영업인 경우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비율 함량에 따라 배합 비율의 최대 3순위까지 게시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제품명에 농수축산물의 명칭 사용 시엔 그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망고 케이크의 경우 망고의 원산지까지 표시해야 하니 이 점 숙지 바랍니다. 또한 쇼카드로 게시할 경우 쇼카드의 크기는 가로 7cm, 세로 5cm 이상, 원산지 크기는 최소 12포인트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김치만두를 메뉴로 제공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배추김치 가공품인 김치만두, 김치전, 김치볶음밥 등은 원산지 표시 대상에 해당합니다. 원산지 표기 시 외국산을 수입산으로 표시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개정으로 수입산이라는 표시 기준은 외국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 표기 시 수입산은 올바른 원산지 표시가 아니므로 외국산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개봉한 식재와 소비기한이 같은 새 제품이 있다면 개봉한 식재의 표시사항을 보관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개봉한 식재와 소비기한이 같은 새 제품을 보관하고 있더라도 개봉되어 있는 식재의 표시사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개봉된 식재의 표시사항을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주요 법적사항 관리 방안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배운 내용 실천하셔서 올바른 법적사항 관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